현재 미국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유독 한 곳만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이라는데요. 물가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나오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경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죠. 최근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관세 폭탄과 불경기를 취재하는 것이 제 주요 임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직접 경험하게 된 놀라운 문화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현재 미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마트 진열대는 하나둘씩 비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모든 곳에서 불안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기에 저는 정기적으로 뉴욕 곳곳의 상점과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요일 아침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늘어선 줄이 아니라 작은 카페 앞에 형성된 줄이었죠. 서울 토스트라는 간판을 단 그 작은 가게 앞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무료 나눔이나 정부 보조금 지급 같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줄에 합류했죠. 앞에 선 여대생에게 이 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식 토스트를 위한 줄이라고 했죠. 호기심이 저를 그 줄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했거든요. 15분 정도 기다린 후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카페 내부는 단순하지만 정갈했습니다. 한국적인 미니멀한 디자인과 따뜻한 나무 느낌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죠. 카운터 뒤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기본 토스트, 치즈 토스트, 햄 토스트, 그리고 스페셜 토스트. 저는 가장 인기 있다는 스페셜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계란 부족 현상으로 토스트 하루 판매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손님당 2개까지만 주문 가능했죠.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의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고 했죠. 이전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한국 토스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든든한데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노란색 계란과 갈색 빵, 그리고 알록달록한 속재료가 층을 이룬 토스트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은 놀라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그리고 알 수 없는 특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경제 칼럼니스트의 시각을 넘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이 현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작은 위안을 주는 가성비 좋은 사치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이 성공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의 첫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찾는 새로운 가치와 경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쳐 볼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다시 서울 토스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칼럼니스트로서가 아니라 이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호기심 많은 기자로서요. 7시 가게가 열리기 30분 전이었지만 이미 10명 가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줄에 합류했죠. 앞에 선 흑인 여성은 브롱크스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가 이 토스트를 맛보고 난 후 일주일 내내 자랑을 해서 주말에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죠. 그 뒤에 선 노부부는 손자의 추천으로 왔다며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7시 30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문을 연 사람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손님들을 밝게 맞이했죠. 그의 능숙한 한국어 인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햄치즈 토스트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위한 인터뷰 요청을 했죠. 주인은 흔쾌히 수락하며 9시에 잠시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시간 반 후, 저는 잭 콜린스라는 이름의 이 가게 주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잭은 원래 텍사스 출신의 미국인 셰프였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자신의 고급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었죠. 그가 한국 음식, 특히 길거리 토스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국인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지연 씨는 서울 출신으로 고향의 길거리 음식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잭은 아내를 위해 한국식 토스트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점차 그 맛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터진 후 많은 고급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기회를 봤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쓰던 셰프의 기술을 길거리 음식에 접목시키는 것이었죠.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하면서도 한국 토스트의 본질은 유지했습니다. 제가 이 한국 토스트를 처음 발견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 전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여파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은 경제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진열대는 하나둘씩 비어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세 폭탄 이후 소비자 심리 변화에 관한 후속 기사를 쓰기 위해 베이사이드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국 토스트 가게 앞에는 어제보다 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이 작은 카페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일찍 도착해 가게 주인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잭 콜린스라는 이름의 40대 미국인 남성이었죠. 그는 코로나19 이후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을 접고 불과 3개월 전에 이 작은 토스트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관세 폭탄이 터진 건 이제 막 2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장사가 잘 되느냐는 제 질문에 잭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오히려 그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다고요. 고급 식당에 가기 부담스러워진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곳을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입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많은 아침 식당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메뉴를 축소한 상황에서 그의 가게는 지역 농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가게 뒤편에 놓인 계란 박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마트에서는 한 사람당 3개로 제한되는 계란을 그는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는지 물었습니다. 잭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 아내 지연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덕분이라고요. 지연은 퀸즈의 한인 농산물 납품업자들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고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의 힘이 관세 폭탄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전 저는 가게에 앉아 다양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월스트리트 직원부터 인근 병원 간호사, 대학생들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고객층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관세 폭탄 이후 외식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한 여성은 평소 아침마다 가던 카페의 아보카도 토스트 가격이 3달러나 올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식 토스트는 달랐습니다. 8달러라는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 양과 맛, 그리고 든든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점심까지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러시아워가 끝나고 잠시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잭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내 때문이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건 트럼프의 재선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내린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잭은 관세 폭탄이 터지기 2주일 전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의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의 외식 패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의 가게는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불과 2주일 만에 하루 매출이 2배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메뉴를 시도해보고 싶어 특별 메뉴인 불고기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제게 따르면 관세 폭탄 이후 특히 인기 있는 메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재료들로 한국의 맛을 재현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 제품만 고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폭탄 이후 미국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퓨전 음식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이 SNS를 통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족 전체의 식습관이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저는 이 작은 토스트 가게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인들의 인식과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시기에 오히려 문화적 교류와 창의적 적응력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터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뉴욕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전체가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여전히 반쯤 비어 있고 일부 상품은 구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한 가구당 6개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가정과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의 그 한국 토스트 가게 서울 토스트는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 가게 오픈 2시간 전인 5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3명이 줄을 서 있었죠. 그중 한 명은 접이식 의자까지 가져와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잭은 오픈 준비를 위해 5시에 출근한다고 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반갑게 저를 맞이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벌써 토스트 준비가 한창이었죠. 잭의 아내 지연 씨와 2명의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갓 배달된 듯한 계란 박스가 10개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구하기 힘든 양이었죠. 제 시선을 알아챈 잭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관세 폭탄 이후 그는 공급망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대신 지역 농부와 소규모 생산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 전략이 그의 비즈니스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대형 식당 체인들이 재료 부족으로 메뉴를 축소하는 동안 그는 오히려 메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롭게 선보이는 김치 토스트의 재료를 손질하며 그는 위기 속에서 발견한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관세 폭탄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려고 했지만 식재료 가격마저 폭등하자 오히려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끼에 $8인 그의 토스트는 양과 맛을 고려했을 때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문화적 호기심까지 충족시켜 주었죠. 잭은 요리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관세 폭탄 직후에는 반미국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손님들은 왜 미국 음식 대신 외국 음식을 파느냐며 따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문화적 융합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지만 90% 이상의 재료는 미국산을 사용한다고요. 이런 설명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했고 일부는 열성적인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잭의 아내 지연 씨가 특별한 양배추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일반 양배추가 아닌 동양 마켓에서 구하는 특별한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배추가 한국 토스트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라고 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에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잭은 그것을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죠.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주방에서 벗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잭과 지연 씨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입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잭은 단골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맞는 추천 메뉴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 오전 저는 계속해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융업 종사자, 간호사,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관세 폭탄 이후 생활 패턴이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식료품 쇼핑이 더 어려워졌고 외식은 큰 부담이 되었다고요. 한 중년 여성은 일주일에 2번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식사하던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 토스트 가게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의 소규모 식당들을 탐험하게 되었다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특이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백발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메뉴를 자세히 살펴본 후 기본 토스트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는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궁금해 다가가자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월터 브라운, 미국 요식업 협회의 이사였습니다. 월터는 관세 폭탄 이후 미국 요식업계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었죠. 그는 제게 가게가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음식이지만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요. 월터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폭탄 이후 3가지 유형의 식당이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첫째, 완전히 지역 식재료에 의존하는 농장 마이너스 식탁 개념의 레스토랑. 둘째, 가성비를 극대화한 패스트푸드. 셋째, 문화적 독창성과 지역 공급망을 결합한 퓨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울 토스트는 3번째 유형의 완벽한 예시였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고등학교 방과 후 시간에 맞춰 10대 학생들이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할인된 애프터스쿨 스페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이 메뉴는 관세 폭탄 이후 잭이 특별히 만든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관세 폭탄 이전에는 이런 한국 음식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질이 떨어지고 패스트푸드 가격마저 오르자 친구의 소개로 이 가게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또 다른 고객층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퇴근길의 직장인들이었죠. 그들 중 상당수는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저녁거리로 토스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잭은 관세 폭탄 이후 이런 패밀리 세트 수요가 폭증했다고 했습니다. 4개의 토스트와 사이드 메뉴로 $28, 패스트푸드점의 패밀리 세트보다 영양가 있고 맛있는 대안이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잭은 남은 토스트를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세 폭탄 이후 식품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그는 매일 이런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토스트라는 작은 음식이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의 식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적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매일 아침 토스트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잭과 지연 부부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카운터 한쪽에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차례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 노트였습니다. 최근 지역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적는 곳이었죠. 잭에게 물어보니 이는 최근 있었던 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가게가 막 문을 열었을 때 완전히 젖은 채로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유일하게 먹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 토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근처에서는 찾을 수 없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가게에 있던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잭은 망설임 없이 구운 토스트를 수제에 모은 패키지에 담았습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더 많은 계란과 치즈를 넣고 추가 비용 없이 병원까지 갈 동안 따뜻함이 유지되도록 특별히 포장했습니다. 그 여성이 지갑을 열려 할 때 지연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게에서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까지 적은 작은 카드를 함께 건넸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백혈병 치료 중이며 항암 치료로 인해 식욕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한국 토스트 특집을 보고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부부는 자신들의 주문에 추가 토스트를 더해 그 여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가게 안에 따뜻한 연대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잭과 지연 부부는 희망의 토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지역 병원에 무료로 토스트를 배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손님들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어 자신의 주문에 1달러만 더하면 환자를 위한 토스트 1개를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200개가 넘는 토스트가 기부되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움직임이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인근 베이커리에서는 빵을 기부했고 지역 농부들은 신선한 계란과 야채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그 젊은 여성이 다시 가게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병원 의사들도 그의 식욕이 돌아온 것에 놀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쓴 감사 카드와 함께 동생이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국 토스트를 먹으며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직장을 잃은 청년에게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중년 남성이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육아 팁을 공유하는 젊은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잭은 이런 변화를 보며 감회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이 가게가 지역 사회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기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지하는 공간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서울 토스트에서 경제 위기의 통계나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이 가져온 어려움 속에서도 어쩌면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강화된 인간적 연대와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8시 평일 러시아워의 한가운데 저는 가게 구석에 자리를 잡고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한국식 토스트를 맛보았는데 지금은 이곳에 단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눈에 띄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남성이었습니다. 스콧 윌킨스라는 그는 지역 참전용사 모임의 회장으로 평생 미국 제일주의를 외쳐온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알아본 것은 관세 폭탄이 시작된 직후 바로 이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스콧은 성조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서서 미국인들에게 외국 음식을 사 먹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왜 미국 음식을 두고 한국 음식에 돈을 쓰느냐며 분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은 가게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하는 단골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스콧의 변화는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시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심한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고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바로 서울 토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기를 망설였지만 비가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잭은 그를 알아보고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비에 젖은 그에게 수건까지 건네주었죠. 그 친절함에 마음이 열린 스콧은 호기심에 베이직 토스트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스콧은 매일 아침 서울 토스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참전용사 모임 회원들까지 이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 아침은 비공식적인 베테랑 모닝이 되어 여러 참전용사들이 함께 모여 한국식 토스트를 즐기며 담소를 나눕니다. 스콧은 토스트를 한 입 더 베어 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만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 폭탄으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아니 더 넓게는 다양성에 대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스콧의 이야기는 서울 토스트가 가져온 변화의 한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가게를 찾은 고객들의 다양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주로 직장인들이 찾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정장 차림 금융인부터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의료진,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잠시 한자리에 모여 같은 음식을 즐겼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에는 주로 주부들과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단골이었고 잭과 지연은 그들의 이름과 선호하는 메뉴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일주일에 3번 꼭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고객층이 등장했습니다. 근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잭이 특별히 만든 학생 특별 세트를 즐기러 왔습니다. 학교 급식 질이 떨어지자 많은 학생들이 대안을 찾았고 서울 토스트가 그 대안이 되었습니다. 한 흑인 여학생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신문의 기자였는데 한국 음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현상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사에 따르면 관세 폭탄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 음악,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녀 자신도 한국 아이돌 그룹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양한 인종의 가족들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히스패닉계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 토스트에서 가족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 토스트가 자신들의 전통 음식과 묘하게 닮아 있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성비가 좋아 대가족이 모이기에 부담이 적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저녁 시간, 가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커플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울 토스트는 트렌디하면서도 부담 없는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한 백인 아시아계 커플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런 퓨전 음식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잭은 이런 다양한 고객층에 맞춰 메뉴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기본 한국식 토스트의 본질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변형을 통해 각 고객층의 니즈를 충족시켰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프로틴 부스터 토스트를, 점심에는 든든한 더블 스택 토스트를, 저녁에는 와인과 잘 어울리는 고메 토스트 등 시간대별로 특화된 메뉴를 제공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저는 지연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계 미국인만을 타겟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미국인의 식탁에 한국 음식을 올리는 것이 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미국인들의 식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서울 토스트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미국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식 토스트라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깊은 맛과 의미를 담은 음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식탁은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관세 폭탄이나 경제 위기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맛과 경험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미국 사회를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세폭탄 속 피어난 한국 토스트 열풍 시리즈의 마지막 취재를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새로운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구 옆에 작은 텃밭이 생겨 있었고 그곳에서는 양배추와 상추 등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와서 텃밭을 가꾸는 법을 배우고 수확한 채소는 토스트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스콧과 그의 참전용사 친구들, 병원에 있던 동생이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그 젊은 여성, 그리고 이제는 상시 직원이 된 퀸즈 커뮤니티 칼리지의 요리학과 학생까지. 이들 모두 서울 토스트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잭과 지연 부부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지난 2달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울 토스트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문화 교류의 밤이 열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토스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 5명의 졸업생이 지역 레스토랑에 취업했으며 2명은 자신만의 푸드트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서울 토스트가 프랜차이즈화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스턴, 시카고, LA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비슷한 컨셉의 가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잭은 빠른 확장보다는 각 지역 사회와의 진정한 연결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가게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메뉴와 분위기를 조금씩 다르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후 내내 가게에 앉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 작은 토스트 가게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발견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10대 소녀는 서울 토스트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60대 퇴직 교사는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히스패닉계 싱글맘은 이곳에서 얻은 요리 기술로 부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잭에게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성과 적응력이라고요. 한국 토스트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손님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대했다고 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거리로 나오면서 저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관세폭탄이라는 위기가 미국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았다는 것. 그리고 서울 토스트와 같은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창의성과 연대의 힘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토스트 가게는 이제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저는 여전히 이곳에 들러 햄치즈 토스트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마도 10년, 20년 후에 누군가 미국 식문화의 변화를 연구한다면 2025년 초의 관세폭탄과 그로 인해 촉발된 한국 음식의 열풍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울 토스트와 같은 작은 가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서울 토스트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온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서울 토스트가 있나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경험이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